시작할게요. 어, 네, 오늘 그 챕터 1에 있는 내용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챕터 2 내용을 넘어갈 텐데 이제 오늘 주제는 레지스티브 네트워크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주로 저항이 들어간 회로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오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퀴바런트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키르프의 법칙을 커런트랑 볼티지에서 오늘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어, 볼테지 디바이더랑 커런트 디바이더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르히오프의 법칙을 지난 시간에 우리 조금 조금 더 자세히, 약간만 더 자세히 할 거고 그 내용으로 노드랑 메쉬의 관점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어, 나머지 슈퍼포지션하고 어, 해반인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주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르프 커런트로 KCL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키르프의 볼테지로 KVL이라고 얘기하고 각각의 노드로 들어가고 나가는 총 커런트 양은 같다. 이게 커런트 법칙이고 한 바퀴 돌았을 때 루프에서 볼티지의 총 합은 같다. 이렇게 합이 0이다. 등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예제를 풀어줬는데 제가 잘못 풀어준 게 있어서 오늘 좀 정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 잘못 풀었구나 깨달아가지고 다 끝나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그 내용 중에 노드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메쉬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메쉬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하나의 루프를 이제 보고 식을 세우는 건데 이게 이 지금 어, 뭐 KCL 뭐 키르베프 법칙이라든지 노드라든지 메쉬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회로 안에 흐르는 전류랑 걸리는 볼티지를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커런트랑 볼티지를 알고 싶어서 그거 우리가 미지수라고 했을 때 이 KCL, KVL을 사용해서 이퀘이션을 세울 수 있죠. 이게 지금 하나의 이퀘이션이죠. 이퀘이션이라는 건 등식이고 있고 뭐 왼쪽이 오른쪽 같다는 게 이제 하나의 식이 되는 거고 그 식이 결국 어떤 구속 조건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이 n개 있으면 n개의 언노운을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KCL, KVL이 이 n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만들어 줄 거고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 방정식은 그냥 다 개수만 곱하고 거기에 미지수 더하기 개수 곱하기 미지수의 합으로 식이 표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사인 컨벤션을 잘 설명을 안 했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패시브한 어떤 소자의 경우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볼티지를 이제 전압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어, 이제 음, 커런트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항상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해서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배터리나 볼티지 소스나 이런 전원부는 전압을 올려주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뭐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전압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압이 오히려 이 밑으로 내려갈 때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놓나 똑같은데 결국은 여기서 흘러가는 이 I의 값은 만약에 내가 지금 마도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당연히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쪽이 아마 양의 방향으로 나올 텐데 만약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나도 상관없는 게 이쪽 방향으로 내가 설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전류가 음수가 나와서 이쪽 방향이 음수라는 건 당연히 반대로 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을 넣어도 상관없고 결국 일관성 있게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5V는 V2 그냥 V2를 왼쪽에 쓸게요. V2는 5V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어, 그리고 요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풀어줬는데 잘못 풀어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뒤에서 제가 뭘 얘기할 거라고 했냐면 이 노드 중심으로 볼지 메쉬 중심으로 볼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거는 사실 어, 결국 이 이퀘이션을 어떤 관점에서 세울 거냐라는 거지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풀었던 건 노드 중심으로 봤는데 어, 일단 여기 C라는 여기 노드에서 I1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I2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I3가 나가니까 이 합이 0이 돼서 이게 첫 번째 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어, 어떤 방향으로 놔도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놓을게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놓으면은 음, 일단 이렇게 I2가 흐르니까 여기서부터 B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B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여기서 전압가가 일어나죠. 그러면 요 양단에서 제가 여기가 전압이 높고 여기 낮아야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이렇게 흐를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I2 곱하기 4옴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원이 흘러가니까 여기서도 전압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I1이니까 근데 지금 방향을 제가 이쪽이 I1의 양의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I1의 방향일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I1만큼 흐를 때 6옴이 걸리면은 전압 강화가 6 곱하기 I1만큼 일어나는데 마이너스 I1만큼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지나갈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마이너스 10V. 그래서 여기로 돌아왔으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얘가 0이 돼야 된다. 얘가 KVL을 적용한 거고 이 첫 번째 요 입수에서 얘는 KCL을 적용한 거 KVL을 적용한 거고 1번 그다음에 2번에도 KVL을 적용하면 똑같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여기 B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 지금 이만큼의 10V의 전압 상승이 있으니까 이제 10V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만큼의 전류가 우리가 곱해져서 전압가가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I1 곱하기 60. 그 다음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I3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전압 강화가 마이너스 I3 곱하기 2옴 이렇게 되죠. 이게 다 돌아왔을 때 0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저 여기다 I1이라는 걸 빠뜨렸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계산을 해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계산하는 거는 시험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식은 세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미지수가 여기선 지금 세 개가 있죠. I1, I2, I3 여기도 I1, I2, I3로 세 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여기 식이 이렇게 지금 0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 세 개를 세우고 미지수 세 개를 세우면 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컴퓨터가 더 잘하니까 컴퓨터한테 그냥 이거 주면은 답 그냥 주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결국 회로에서 노드 분석과 이 루프 분석을 하면은 미지수인 볼티지와 커런트를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어, 요거를 정리하면은 요거를 이제 왼쪽으로 빼면 1번식이 색깔을 맞춰볼까요? 1번식이 음, 얘가 마이너스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6i1 빼기 4i2는 24볼트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식은 이 녀석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기면 6i1 빼기 2i3는 10이 되고 여기서 i3가 i1 더하기 i2니까 여기다 넣으면 6i1 빼기 2i1 더하기 i2 해서 얘가 4i1 빼기 2i2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약분하면은 3, 3i1 빼기 2i2는 10이고 이 1번식에서 이 2번식을 빼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뺄게요.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일 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I1은 마이너스 2 암페어가 나오고 I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음, 마이너스 2 곱하기 3 빼기 2i2는 10이니까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2i2는 뭔가 이상한데? 음, 이것도 확인을 줘야
잠시만. 똑같이. 저 여기 계산 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 지금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플러스인데 제가 마이너스로 써가지고 네, 중간에 계산이 네, 부호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음, 네 그러면은 죄송해요. 여기서 다시 계산할게요. 음, 여기다가 i3에다가 i1, i2 더한 걸 다시 한번 넣을게요. 여기다 i1 더하기 i2를 넣으면 6i1 더하기 2 i1 더하기 i2는 10이고 그러면 8i1 더하기 2i2는 10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거를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면 3i1 이걸 2로 나누면 빼기 2i2는 12. 그래서 이게 여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11i1은 22가 돼서 네, i1은 2A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6 빼기 2i2는 12니까 그 넘기면 i2는 마이너스 4A가 나오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i3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i3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A 이렇게 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볼티지 드랍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씌워주고 여기서도 아까 여기 마이너스 씌운 것처럼 전압 강화로 표시를 해주고 여기 밑에도 이 부분은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얘는 전압 상승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표시해주면은 네,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이제 교과서의 예제인데 1.8번 예제예요. 여기서는 요 전체 묶음을 슈퍼노드라고 생각하고 이 묶음 안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있고 나가는 전류가 있으면 이거의 총합은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IS가 지금 IS가 틀렸는데 여기 IS가 요 전체 묶음으로 봐도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의 총 개는 같아야 된다. 이 안에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결국 그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전류가 드러나고 나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안에 뭐가 이렇게 회전하고 뭐가 하더라도 결국 그 바깥쪽에 이제 바운더리에서 봤을 때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합이 0이겠죠. 그리고 어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를 볼 건데 아마도 막 이런 거 풀고 이런 거는 나중에 되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계산을 여러 번 해보면은 중간고사는 잘 보겠지만 나중에 까먹을 거거든요. 이 막 수식 세워가지고 그 연립방정식 여러 개 세우고 계산하는 거는 그냥 그때 다시 한번 하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바로 잊어먹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나중에 몇 년 뒤에 봐도 바로 그냥 아 이게 이거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꼭 기억하면 좋겠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티지 디바이더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 다들 아실 텐데 설명을 하면은 일단 전체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이제 요렇게 회로가 구성되면은 여기에 전체 저항은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는 R 더하기 R2죠. 그럼 방금 적용했던 거를 적용을 해보면 V는 IR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니까 이렇게 V 서플라이 볼티지에다가 전체 저항을 나눈 것만큼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전압 강하는 여기 이쪽에 이쪽에 흐르는 V1 전압 강하랑 이쪽에서 발생하는 V2 전압 강하는 결국은 이제 이 I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델타 V1 양수라고 하고 이쪽을 원래 이쪽으로 흐르면 델타 빠지는 게 맞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왼쪽보다 여기가 당연히 높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테니까. 여기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델타 V1이라고 했을 때 이 델타 V1은 이 전류 I에다가 R1을 곱하면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R1 더하기 R2분의 VS가 전류였고 거기다 R1 곱하면 되고 다시 쓰면은 R1 더하기 R2분의 R1 VS 그다음에 델타 V2 이 R2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이 전류에다가 R2를 곱하면 되죠. V는 IR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니까 그러면 여기 R1 더하기 R2분의 R2 VS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마이너스 들어오는 부분을 0볼트 그라운드로 잡으니까 이 0볼트 그라운드라고 우리가 잡았을 때 이 부분에 있는 전압은 지금 이 V2에다가 0볼트 더한 거니까 이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A 노드로 하고 여기를 B 노드라고 했을 때 이 B 노드에 걸리는 전압이 R1 더하기 R2분의 R2 VS가 된다. 그래서 VS라고 우리가 들어왔던 서플라이 볼티지를 이렇게 R1 더하기 R2분의 R2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하고 어, 이 V1과 V2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 바퀴 돌면 같은 거고 얘가 결국 나갔던 얘가 보내줬던 볼티지를 얘네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 이 V1과 V2의 합은 이 VS랑 같겠죠. 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R2가 커지면 이 전압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R2가 커지면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식을 보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보죠. R2가 커지면 이 전압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디바이더니까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을 얘네들이 나눠가지. 그러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 강화가 VS만큼 일어날 수밖에 없어. 여기서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보통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를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여기가 그라운드고 여기가 만약에 뭐 VS가 걸렸다. 여기가 0볼트다. 여기에 V 아웃은 몇인가? 이렇게 하면 이거를 VS를 요거로 나눠서 가지기 때문에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V 아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여기 0볼트에서 올라오는 전압이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의 R1이 만약에 R2가 두 번째고 이게 R1이 위에 있다고 하면은 이 녀석이 전압 강화를 많이 시키겠죠. 전압 강화를 많이 시킬 거니까 V아웃이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눠 가지는데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V아웃이 커진다. 이 식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서플라이 볼티지를 나눠 가지는데 R1보다 R2를 작게 하면 얘 포션이 작아지는 거고 R2를 크게 하면 포션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뒤에서 나올 텐데 음, 이런 식으로 전압 전원이 있으면 여기에 항상 아이디어란 경우엔 얘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스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있다고 했죠. 인터널 저항이라 그 내부 저항이라고도 하고 인터널 레지스턴스라고도 하고 소스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이제 뒤에서 제가 테바닌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테바닌 볼티지 이퀴벌런트 서킷에서의 저항이라고 해서 RT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보통 어,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만약에 내가 볼티지 소스가 만약 5볼트 우리 여기 지금 노트북을 충전하고 있는 전원이 뭐 12볼트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12볼트에 거기에 전원부 우리 충전기 있잖아요. 그 충전기 자체가 전류를 내보낼 때 그때 거기서 발생하는 그 앞단에서 내가 연결하기 전에 이 앞단에서 이걸 소스부랑 로드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스부에 있는 저항은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얘가 작아야 되는 게 여기서 전압광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작은 저항을 달 텐데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저항이 작으면 이 저항 대비 이 저항의 비율만큼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전압이 원래가 우리가 사용하고 싶었던 이 어댑터는 12볼트를 쓰고 싶었는데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볼티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로를 설계할 때는 최대한 이 들어오는 이쪽에 소스 쪽에 왼쪽에서 있는 녀석은 이 저항 나중에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작아야 되고 뒤에 있는 건 엄청 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스만 회로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캐스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포트 이게 포트가 여긴 하나만 있죠. 포트라는 건 제가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노드가 있는 걸 포트라고 했는데 이 양단에 포트가 있어서 중간에 뭐 앰플리파이어를 달거나 할 때 이쪽은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가 시작이라고 하면은 여기 시작하는 부분은 저항이 작아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는 저항이 커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더 이제 오른쪽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가운데 거 저항이 컸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녀석의 입장에서는 얘가 작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저항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 볼티지가 내가 뭔가 유지해서 쓰고 싶은 만이 12볼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뭘 썼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나눠 가지려고 했으면 얘도 저항이 좀 컸어야 되는데 그 다음 녀석이 또 뭔가 얘를 쓰려면 얘보다 훨씬 저항이 커야지 그 12볼트를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녀석은 더 저항이 커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회로를 캐스케이드 설계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압이 볼트 디바이로 나눠지기 때문에 회로를 설계할 때 이제 임피던스를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커런트 소스는 많이 안 사용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화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커런트 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렬 저항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거의 I1과 I2의 합이 얘랑 같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저항이 작으면 일로 많이 쏟아져 들어갈 거고
얘가 크면 일로 별로 안 흘러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나눠 가지는 거를 이 저항의 비율로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직렬로 되면 저항이 R1, R2고 병렬로 되면 이거에 역수를 더한 다음에 그거에 역수를 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계산해 볼게요. 요렇게 A에서 C까지 가는 거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니까 지난번에 했듯이 12kΩ에다가 병렬로 6kΩ 더하기 18k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꾸 멈추고. 2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역수하면은 이제 8kΩ이 되겠죠. 그 12kΩ보다 3분의 2 정도 작아졌고 이제 AB에서 보면은 요거 C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B에서 다시 그려보면 이 위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6kΩ이 있고 여기 12kΩ이 있고 6kΩ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B가 있어. 그리고 B에서 18kΩ을 통해서 A 12kΩ 통과하고 A로 가니까 이렇게 다시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12kΩ 직렬 더하기 18kΩ 병렬 6k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0kΩ 병렬 6kΩ 이거 두 개 더하면 대충 뭐 한 5kΩ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0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은 얘가 30분의 5니까 30분의 6이 되고 이거를 전체를 또 역수하면은 5kΩ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네, 스무스하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저는 엄청 복잡한 회로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루프 두 개 정도 있는 거는 아마 풀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전기전자 회로를 배웠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루프 두 개 정도 뭐 아까 제가 예제 푼 거 정도는 풀 수 있어야겠죠.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여기서 제가 물을 여기다 넣었을 때 일로 빠져나오는 정도를 측정하려면 일로도 흐를 수 있고 일로도 흐를 수 있어서 두 개의 경로를 봤던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 물을 넣었는데 A에다 넣었는데 B로 빠져나오려면 회로가 경로가 이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직렬로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총 물을 넣었을 때 얼마나 잘 빠져나오는지를 봤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로 물을 넣으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총 얼마나 잘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그게 바로 equivalent resistance라고 하는 거고 등가 저항이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겠고 그럼 이 등가 저항은 이걸 아까처럼 직렬 병렬 잘 계산해 보면은 되는데 요렇게 두 개는 이제 직렬이잖아요. 그러면 14kΩ 더하기 4kΩ 요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두 개를 합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요거랑 요거 세 개는 병렬이죠. 그러면은 18kΩ 병렬, 9kΩ 병렬, 6kΩ. 그럼 이제 요쪽 양쪽에 이제 잡혀 있는 이 병렬을 어, 가지고 있을 때 요거랑 여기서 이제
1로 이 8km는 무조건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세 가지 분기로 해서 요거랑 요건 같은 노드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노드고, 여기로 모일 거고, 이 밑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모일 거고, 이 빨간색으로 모여서 일로 가는 거니까 얘는 직렬이죠. 요 큰 한 덩어리랑 요렇게 큰 한 덩어리랑 요건 두 개는 직렬이라서 요렇게 여기 8km 지나서 요 두 번째 덩어리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랑 더해서 8km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1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킬로는 제가 단위가 다 똑같으니 그냥 나중에 계산할게요. 6분의 1에다가 이거 더해서 역수를 더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이거를 1을 나눠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이거는 분모를 통일하면 18분의 1로 통일하면 되겠죠. 18분의 1,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6이니까 6이랑 18 나누면 6, 3, 18이니까 3kg이 되겠죠. 얘는 결국 얘는 3kg이니까 3kg 더하기 8kg에서 11kg. 그래서 사실 아까 막 제가 막 틀리고 이랬는데 이게 사실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막 부호도 틀렸잖아요. 여기 I1이 아까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제가 이거 잠깐 복사를 해가지고 커피 페이스트 어떡하지? 이게 막 저는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 건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뭐 해야 되지만 시험을 위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 잘 보면은 이 느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 요렇게 지금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니까 뭔가 요렇게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고 아이 아까 2도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가 14V니까 약간 요렇게 흘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냥 이 14V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얘를 당겨주는데 당연히 i2는 마이너스로 요렇게 흘러야 되지 않을까? i3도 보면은 지금 전체 루프에서 얘가 좀 더 세고 얘가 좀 더 약하니까 전체로 약간 요렇게 흐를 것 같으니까 i3도 전체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으니까 i3도 당연히 이렇게 이거의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흐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확인만 좀 하면은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거 알고 다시 계산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다시 이제 계산은 이제 끝났고 좀 이제 설명을 좀 더 하면은 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이제 소스 부분하고 전원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로드부로 나눠서 로드는 실제 뭔가 일을 하는 녀석이고 이제 소스는 어, 이제 뭔가 에너지를 주는 녀석인데 그 에너지를 주는 녀석도 이 전압원에다가 저항이 달려 있고 또는 소스 이 전류원에다가도 병렬로 저항이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를 저도 이제 오랜만에 뭐, 뭐 이런 메쉬 아날리시스 노드 아날리시스 이런 걸 이번에 강의하면서 다시 봤는데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쨌든 보니까 이게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요 수업 듣는 동안에는 이런 거를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는 풀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를. 그래서 이제 노드 볼티지 메소드로 한번 볼게요. 같은 건데 우리가 KCL 먼저 이 KCL로 수식을 주로 세울 거냐, KVL로 주로 수식을 세울 거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이퀘이션이 미지수만큼 있어야 되는 그 미지수만큼의 세워지는 이퀘이션을 KCL로 세울 건지 KVL로 세울 건지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노드 기반으로 노드를 중심으로 할 때는 이제 볼티지를 먼저 써요. 이렇게 VA 여기 VA 그 다음에 여기 VB, VC를 놓고
그럼 우리가 이 양단의 전압을 아니까 전압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I1에 대해서 I1, I2, I3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 오메 법칙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I1, I2, I3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방금 얘기했던 노드별로 이 각각의 노드 여기에 노드에 모이는 I1, IS, I2에 대해서 합이 0이고 여기 I2, I3가 합이 0이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I3, I1, IS의 합이 0이다. 그거를 수식에 지금 몇 개 나오고 3개 나오죠. 그리고 방금 세웠던 미지수 우리가 I는 다 시간에 넣기 때문에 I는 지금 미지수가 아니고 V가 그러니까 I는 V로 방금 표현했으니까 V 3개가 미지수고 식 3개가 나온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도 사실 뭐 요런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까는 메시에 가까운 방법인가? 네. 어쨌든 노드 방법으로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노드 A에서 이 노드 A에서 어, IS가 들어오고 I12가 나가니까 이걸 빼주면 얘가 0이다. 근데 I1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C를 여기선 그라운드로 놓으니까 VC를 0으로 놓고 음, 이제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왜냐면 식이 2개만 있어도 되니까. 그럼 요 VC랑 요 VA 사이의 전압차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I1은 VA에서 VC로 전하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VC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I2도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이 방향만 일관성 있게 VA에서 VB로 흐르는 게 이쪽 방향이다. 이것만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얘가 I2. 우리가 I2도 이렇게 알고 I1도 구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하나의 이퀘이션이 된다. 우리가 R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 R 저항은 아는 상태고요. 지금 요거 R1, R2는 아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IS도 아는 거네요. 여기 정전류원이라서 IS도 무조건 얘는 최대한 이 전류를 주는 거라서 IS도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VA랑 VB가 여기서 미지수. 여기 요거 개수고 그냥 이게 하나의 식인데 요것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어, 이 I2, I3에 대해서 방금 계산했던 I2는 똑같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I3도 VB에서 요 0볼트로 가는 거에 전압 차이에서 R3만큼 전류가 흐를 거니까 R3분의 VB가 I3고 얘는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거니까 I2 빼기 I3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또 하나의 이퀘이션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R2, R3는 아는 거고 VB, VA만 모르는 거라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미지수 2개, 식 2개로 아까 얘기했던 숫자 계산하면 된다. 이런 방법이 노드 볼티지 메소드고요. 그다음에 어, 그리고 뒤에 예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노드가 몇 개 있냐 이것만 앞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노드가 몇 개 있냐 이런 것도 한번 봤잖아요. 노드를 찾는 것부터가 사실 이 노드 볼티지 메소드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중요했던 거고 여기서도 지금 얘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같은 노드 여기가 1번이고 이쪽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2번 노드 이제 1번 노드로 모이는 이 I1 이거는 정전류원이라서 I1이 무조건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I2도 여기도 지금 정전류원이라서 얘도 알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거 세 개에 대해서 이 노드 1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라고 각각 노드의 전압을 미지수 V2로 정한 다음에 이 여기 흐르는 I3 여기 흐르는 이거는 뭐라고 될까? I4 얘를 I5라고 하면은 요거 세 개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식으로 놓고 계산하면 된다. 어, 그래서 네.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노드 1에 대해서 일단 I1은 정해져 있고 이거는 상수고 변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압은 V1 빼기 V2만큼 걸리고 거기에 R3만큼 이제 이쪽으로 흐를 거니까 이거만큼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똑같이 빼기 R2분의 V1 빼기 V2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나가는 거니까 R1분의 여기에 전압이 V1이니까 V1 빼기 0볼트 얘가 0이다 이렇게 표시가 하나 세우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미지수는 V1, V2가 미지수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드 2에 대해서도 해보면 노드 2로 들어오는 게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이 들어오는 이쪽 방향의 전압은 여기 V1과 V2 전압 차이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V1 빼기 V2를 R3로 나누는 거 들어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들어오는 거는 더하기 R2분의 V1 빼기 V2 그다음에 일로 나가는 거는 V2에서 0볼트 흐르는 거니까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주고 R4분의 V2 빼기 0볼트 0볼트 헷갈리니까 V는 지울게요. 0 0도 그냥 지울게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0볼트 쓰는 게 안 헷갈리겠죠. 뭐 써도 안 써도 상관없지. 0을 빼는 거니까. 그다음에 일로 나가는 거는 I2만큼 나가니까 빼기 I2는 0이다. 지금 여기에 미지수는 V1, V2고 수식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어, 풀면 되겠습니다. 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쭉 다 정리했을 때 여기 V1, V2가 미지수고 이렇게 수식이 두 개 나오는 거죠. 또 이게 이제 노드 볼티지 메소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메쉬 커런트 메소드는 어, 노드를 잡지 말고 그냥 메쉬 루프를 잡아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쉬로 풀어도 되고 노드로 풀어도 되고 다 어, 이제 선택의 문제고 자 그러면 이제 메쉬도 한번 볼게요. 메쉬로 풀 때는 이렇게 커런트가 흐른다고 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음, 이 아까 제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풀었던 건 메쉬 방법이네요. 이렇게 어, 흘러 흘렀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의 루프의 전체 볼티지 합이 0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VS 소스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전압 강화가 I1만큼 흐르니까 I1의 R1만큼 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지금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 I2는 이쪽 방향이고 I1은 이쪽 방향이니까 서로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I1은 더해주면 되고 I2는 빼줘야겠죠. 네. I2는 빼줘야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전류가 되니까. 그래서 I1에서 I2만큼 빼준 거의 전류만큼 전압가가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이 전류 곱하기 저항. 이게 0이다는 후 이런 식을 세우는 게 이제 첫 번째 메쉬로부터 나오고 두 번째 요 루프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흐를 때 지금 얘는 위로 가니까 여기서 위로 가는 방향은 I2 그다음에 플러스 I2 I1은 일로 내려가는 거니까 빼기 I1을 해주면 이제 이만큼의 전류가 이 위의 방향으로
지금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근데 이게 전압 강하니까 마이너스 전류 곱하기 저항 그다음에 이쪽으로 흐를 때 I2에다 I3만큼 또 전압가가 일어나니까 I2, I3 빼주고 이렇게 흐르는 거는 또 I2에다가 I4만큼 곱한 거 전압가가 일어나니까 이거 뺐을 때 이게 총합이 0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미지수가 여기서 VS도 아는 거고 R도 다 아는 건데 I1, I2를 미지수로 놓고 이렇게 미지수 I1, I2 그다음에 식 두 개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전압 상승이 이제 요 전원부에 생기고 여기서 전압가가 생기고 여기 전압이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이 오히려 줄어들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펌프가 있으면 펌프가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압 압력이 늘어나는 거고 얘는 펌프가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얘는 지금 죄송해요.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얘가 펌프가 일로 밀어주니까 반대로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선 전압이 떨어지고 여기서도 여기 당연히 이걸 흘러갈 때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전압이 떨어지고 여기서 전압이 올라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계산해 주면 되고 여기 오른쪽 가다가 여기는 펌프가 위로 올려주는 거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 그다음에 여기서 전압 상승 여기 전압 강화 이쪽은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일로 밀어주는 거에서 전압 강화가 되겠죠.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이제 식이 두 개 미지수가 여기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여기를 그라운드로 놨을 때 여기 전압 여기 두 개의 전압이 모르는 미지수 또는 요거 두 개를 전압을 모르는 죄송해요.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으면 여기 전압은 결정되니까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을 미지수로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왜냐면 얘는 저항 거치고 여긴 저항 거치니까 이 두 개의 노드는 이 노드랑 이 노드는 전압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여기를 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 여기 기준 하나의 이제 제일 노드가 많이 모이는 곳을 보통 그라운드로 잡으라고 말을 하던데 어쨌든 여기선 밑에 부분을 그라운드로 잡으면 여기 0볼트 그다음에 여기는 0볼트에서 이만큼 압력을 높여줬으니까 여기는 VA가 되겠죠. 여기는 VA고 여기서 지났을 때 여기에 미지수인 여기 뭐 VB 여기서 여기 VB가 여기 있네. 그러면 이름을 V3은 없네. V3, V3은 없죠. V4도 있으니까 ABC가 있으니까 D. 네, 여기 어,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개 VD랑 V2를 미지수로 놓고 계산을 하면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가 그 식은 여기 한 바퀴 도는 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로 각각 세워지고 미지수는 요거 두 개.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거 이제 하고 넘어갈게. 만약에 루프가 메쉬가 세 개면은 여기도 미지수가 세 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식이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어, 이것도 그냥 한번 보면은 여기를 밑에 이 부분을 이제 제일 노드가 많이 모이는 거라고 해서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으면 여기는 V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V 여기는 마이너스 V2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1로 밀어주는 거니까 여기 0볼트가 더 전압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펌프가 지금 이쪽으로 물을 밀잖아요. 전류를 1로 밀면 여기가 마이너스여야지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밀어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V2고 여기서 모르는 변수는 어, 죄송해요. 제가 아까 여기 VD랑 V2를 음, 미지수로 놓으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음, 여기선 전압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류 3개 여기 3개의 전류를 미지수로 놓으면
네, 그러면은 미지수가 3개고, 네, V1, V2 아니까 식 3개로 해서 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방향만 맞춰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IS가 지금 소스 전원이니까, 전원 그 전류 소스니까, 이 전류 소스를 양의 방향으로 놓고 싶으면 이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놓고, 얘는 보통 나머진 다 시계 방향으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의 미지수는 I1 하나고, 여기서 이제 식 하나가 나와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R1, R2 아는 거고, VS도 우리가 전류가 아니라 전압을 넣어주는 거니까 아는 거고,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어, 네, 이것도 비슷한 예제라서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도는 이 회로에서 요 메쉬에서의 I1은 이제 IS만큼 전류 커런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루프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전원부가 없으니까 여기 I3만큼의 전압 강하, 여기 I3만큼 전압 강하, 제 I3만큼의 이 각각 저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압 강하의 합이 0이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이 루프가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I2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 I2랑 R2 그다음에 I2, R3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 그다음에 여기서 일로 내려갈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 상승 이 VS만큼 더해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는 I1은 IS로 아니까 여기 I2랑 3가 미지수고 나머진 다 네, 이건 아는 거니까 식 두 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슈퍼포지션에 관련된 건데 음, 우리가 이걸 이제 선형 회로라고 해서 이제 그 수동 소자만 있는 걸 선형 회로라고 하고 V나 IR처럼 그냥 우리가 리니어하게 비례하는 식만 있기 때문에 이 어, 선형 그 시스템에서의 성질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 시스템의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출력값 만약에 그 식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값이 만약에 x다. x에서 넣었을 때 이 값이 만약 기울기가 k라고 하면 여기 기울기 값에 따라서 kx가 나오겠죠. 출력이. 여기에 만약에 y만큼 뭔가 입력을 넣으면 ky만큼 나오겠죠. 출력이. 그러면 y랑 x랑 더한 거의 출력은 y랑 x를 더한 거의 출력은 여기다 뒤에 뭐 여기가 x랑 y랑 더한 거의 출력은 kx랑 ky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입력의 합이 각각 출력의 합과 같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제 이럴 때 어, 그냥 출력에다 몇 배를 한 거는 죄송해요. 입력에 몇 배를 한 거는 출력에도 몇 배를 한 거랑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형 시스템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이 회로도 똑같이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예제는 여기 두 개의 배터리가 있는 그런 회로인데 이 배터리 하나를 달았을 때 전류랑 그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를 달고 첫 번째 배터리를 빼고 했을 때 이 전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슈퍼포지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밑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V1, V2를 넣으면 이 배터리 두 개를 넣으면 각각을 넣었을 때 전류의 합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이 전원부가 전류 소스랑 전압 소스가 있는데 이 전압 소스, 볼티지 소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쇼트가 났다고 생각하고 이게 0볼트가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끊어진 게 아니고 이게 쇼트가 났다고 생각하고 회로를 구성해 줬을 때 여기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전류랑 그 다음에 이 전류 전원은 커런트 소스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전류가 안 흐르는 거기 때문에 얘가 0볼트인 경우는 이 전압 차이가 0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고 여기 얘가 없는 경우는 얘가 끊어진 거랑 같기 때문에 얘가 0 암페어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게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저항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끊어놓고 이 회로에 대해서 전류를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그거 두 개를 합한 거랑 이거 두 개를 각각 어, 합쳐 생각한 거가 같게 나온다라는 게 이제 슈퍼포지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전류 전원하고 전압 전원이 있는데 어, 이 전류 전원만 남기고 전압 전원을 지우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여기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VR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원 중에서 이 볼티지 소스는 남기고 커런트 소스는 이제 뺐을 때 여기는 지금 쇼트 나타났었고 앞에서는 어, 이 전류부에서 쇼트 나타 생각하고 이 전원 이 볼티지 소스는 이어버리고 이 커런트 소스는 끊어놓고 여기서 양단에 걸리는 이 전압을 쟀을 때 이게 이제 음, VR 뭐 2'이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의 합이 실제로 여기서 이 VR로 걸리는 거랑 같다라는 게 이제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오늘 어, 뒤에 계속 있네.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설명할 거라고 했던 이 테바닌 시오렘, 그다음에 노튼 시오렘이 있는데 테바닌 시오렘은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죄송해요. 볼테지 소스 같은 경우는 그 볼테지 소스에 여기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직렬로 연결한 형태로 이 소스부를 표현할 수 있다, 소스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제 사실 이렇게 안 돼 있고 실제 회로는 여기에 막 복잡하게 이렇게 이 안에도 연결돼 있고 돼 있는데 이걸 단순화해서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고 이 실제로 회로는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복잡한 회로를 단순화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노턴 디램은 어, 이 커런트 소스의 병렬로 연결된 어, 소스 레지스턴스 또는 이제 인터널 레지스턴스 형태로 이 어떤 앞부분을 복잡한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꼭 이제 뭐 로드가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하나의 그냥 로드만 딱 다는 게 아니고 원래 여러 개의 중간에 어떤 것들이 달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있는 그 지점을 나머진 다 로드로 보고 이 앞부분은 그냥 다 입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내가 뭘 해줬던 거랑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실제 이퀴벌런트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은 몇이냐라고 이제 어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아무리 앞에 뭔가 복잡한 게 있더라도 그냥 전압 소스 하나랑 그다음에 거기에 직렬로 달려있는 저항 하나로 그 복잡한 걸 그냥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이 팔바닌 시스템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회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른쪽을 우리가 로드부라고 하고 오른쪽을 로드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다음에 왼쪽을 소스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 소스 네트워크를 이 테바닌 볼테이지랑 테바닌 레지스턴스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는 게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은 어, 여기에 태반인 볼티지는 R1 더하기 R2분의 R2로 해서 이 볼티지 디바이더로 여기에 걸리는 이 전압이 되고 여기가 VT가 걸리게 되는 전압인데 네, 요두 개에서 결정되는 이 전압이 VT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이 이퀴벌런트 등가 저항은 어, 이 R1, R2를 병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R3를 직렬로 연결한 네, 형태가 됩니다.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 같은 경우는 어, 이 아까 얘기했듯이 VS라고 하는 이 소스 볼티지 소스를 그냥 연결시켜 버려서 그냥 쇼트 서킷이라고 생각하고 A에서 B로 바라보는 이 저항을 구하면 돼요. A에서 B를 바라봤을 때 R3가 직렬이고 R1, R2는 병렬이니까 이제 R1, R2 병렬 더하기 R3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등가 저항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까 테반의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볼티지 소스에 대해서 이 볼티지 소스를 그냥 이렇게 쇼트 시키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어, 이거 빠졌네. 아, 이게 잘렸나 보다. 이제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태반의 이퀴벌런트 볼티지는 이제 여기를 이제 끊어놓고 여기를 오픈시켰을 때 여기가 이제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느끼는 전압은 여기에 전류가 이제 여기에 끊어졌으니까 R3 방향으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결국 전류가 이쪽으로만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여기에 아까 볼티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러니까 얘가 바라봤을 때 느끼는 전압은 이 전압이 여기랑 같고 왜냐면 일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회로를 다시 그리면 이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아까 밑에 다음 페이지 똑같이 있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이 양단의 전압은 여기 V는 이쪽으로 전류가 못 흐르거든요. 왜냐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느끼는 전압 강화가 없겠죠. 이쪽에 전압 강화가 없으면 그럼 여기에 전압이 여기에 전압과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 여기에 전압이 같으니까 결국 이쪽으로 흘러가는 여기에 볼티지 디바이더에서 느껴지는 이만큼의 전압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반인 이퀴버런트 볼티지는 VS의 R1, R2 분모로 하고 R2를 분자로 하는 이 볼티 디바이더만큼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태반인 이퀴버런트 시오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뒤에 뭐가 이제 많이 있을 때 여기까지를 또 뒤에 뭔가 내가 뒤에 연결하는 회로라고 해보면 여기 뒤에 포트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 앞에 대해서 뭔가 그 이퀴벌런트한 전압과 거기에 저항을 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어 여기다가 만약에 음 여기다가 이제 저항이 엄청 큰 걸 달아요. 저항이 엄청 큰 걸 달면은 얘가 최대로 줄 수 있는 전압은 몇일까? 그게 아까 이거를 끊어놓은 거랑 같거든요. 이 양쪽에서 쟀을 때 내가 전류를 엄청 조금밖에 안 쓰면 그러면 얘가 여기 전류를 엄청 조금밖에 안 쓰니까 여기 전압이 최대로 걸릴 텐데 그 무조건 볼티지 디바이드에 의해서 이쪽에 저항이 크면은 이쪽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퀴벌런트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여기는 실제로 조금 작은 볼티지가 느껴질 건데 여기가 엄청 저항이 크면은 여기 전압이 별로 안 줄어들 거라 했잖아요. 여기 무한대 저항을 가지는 건 이걸 끊어놓는 거죠. 끊어놨을 때 얘가 느낄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얘가 일로 흐르는 거는 무조건 흐르는 거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전압이 VT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변의 이퀴버런트 볼티지는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 전압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 그때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최대 전류는 몇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 봤을 때 여기에 여기서 봐도 되겠다. 여기 이게 지금 요거 두 개 연결한 게 이거랑 같은 요거 끊어놓고 보면은 얘랑 같은 거니까 내가 일로 끌어서 쓸 수 있는 최대 전류는 몇인 것 같아요?
여기로 내가 전류를 많이 끌어올려면 여기 볼테이지가 아마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여기 저항을 작은 걸 달아야겠죠. 작은 걸 달면 내가 물을 많이 뺏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저항이 작은 걸 달아서 엄청 많이 전류를 다 빼요. 다 빼서 여기를 그냥 하는 건 결국 쇼트 시키는 거죠. 여기를 그냥 쇼트 시키더라도 최소한 얼마만큼밖에 못 써요?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RT분의 VT 한 거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얘가 내가 끌어쓸 수 있는 이상적인 가장 많은 전류를 쓸 수 있는 거를 이 RT가 제한하겠지. 이 RT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당연히 전압은 이만큼 전압원이니까 다 끌어쓸 수 있고, 근데 전압원에서 내가 만약에 쇼트시키거나 굉장히 작은 저항을 달아서 이걸 빨아들이면은 여기서 낼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제가 벽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전원 소스에다가 그냥 내가 양쪽을 딱 잡고 만약에 쇼트를 시키면 내 몸으로 쇼트를 시키면 저항이 엄청 작기 때문에 쇼트가 나는데 근데 이 전원부가 낼 수 있는 최대 전류는 보통 이 태반인 볼티지를 태반인 레지스턴스 나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볼트에다가 0.1옴을 달면은 얘가 낼 수 있는 전류가 50옴 정도를 줘야 되지, 50암페어 정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얘가 0.1옴이고 얘가 만약에 5볼티지짜리면 보통 이제 1옴이라고 해볼게요. 1옴보다 작아 0.5옴이라고 하면은 이걸 나누면 10암페어를 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전원부가 10암페어를 못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건 이상적인 경우지 실제로는 이 전원부 자체에 전류의 제한이 걸린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상적으로 최대로 줄 수 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노드를 네. 잡는다는 게 이렇게 점 두 개 사이에 있는 걸 이런 걸 다 노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얘를 노드로 잡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노드는? 근데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이시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를 잡아도 되고 막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아니, 되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노드는 다 같은 전위를 가지는 걸 얘기하고 네. 내가 여기는 선으로 연결하니까 도선이 사실 다 같은 전위를 가지거든요. 얘는 그냥 다 전선으로 다 손을 놓고 있는 거라서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거라서 네네네. 이 부분에 제가 색칠한 이 부분은 다 전이차가 다 같고 네. 저항이 없으니까 다 이 부분은 전류가 모두 이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전압이 다 같아요. 아 전압이 같은 걸 노드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노드는 전선이 그 전도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렇게 토폴로지적으로 이렇게 모으면 다 하는 전무를 연결할 수 있어. 이걸 쫙 당겨서 이렇게 당기고 이걸 다 모으면 여기 하나의 점으로 모을 수 있지. 근데 그게 하나의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같은 전이차를 가지는 부분은 네. 그냥 결국 그가 하나의 노드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어차피 다 분계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전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전해차가 생기잖아요. 저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노드가 이렇게 노드가 될 수 없는 거고 여기는 다 같은 연결된 녀석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여기는 다 같은 노드인 거지. 노드죠. 여기는 네 개가 다 같은 노드인 거고. 아하. 음. 그럼 여기서 네. 그 노드에서는 전류가 다 같다. 이거 전압은 무조건 다 같지. 전류도 사실 전류라는 건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흐름은 여기서는 사실 뭐 나올 게 없고 왜냐면 한 점이니까 네.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합이 같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노드가 네. 요거가 같은 노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방금 이제 색칠한 건 다 같은 노드지. 음. 그러면은 이거를 네. 노드를 한 회로에서 음. 지금 이렇게 두 개 잡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실제로 세 외에도 개 노드인데 네, 이 노드를 그냥 기준 볼티지 0으로 잡는 게 네, 일단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0볼트가 아니고 미지수로 놓으면은 사실 미지수가 세 개가 되는데 네. 어차피 우린 전압차만 관심 있기 때문에 여기를 0볼트로 놓고 세 개 중에서 가장 이제 밑에 있거나 아니면 노드가 많이 연결된 걸 0볼트로 놓고 그 0볼트 기준으로 얘가 몇 볼트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아, 그래서 사실 노드는 세 개인데 우리가 미지수는 두 개로 되는 거지. 아, 아,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선생님 이거 책 사셨는데 네네. 같은 건데 이거 써도 되나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네. 음.